아이고 정말 얼마나 좋아요. 후배님이신데 네. 나는 이제 우리 후배님을 후배님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아유. 작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유. 아이 형님 왜 선생님이지. 그러십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근데 너무 한강 작가님과 저를 이렇게 나란히 해주셔갖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사실 그런 능력은 아닌데 예. 아무튼 올해 제 책이 좀 이제 많이. 잘 유명해지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아닌데 하면 곤란한 것이 한강 작가님은 한강 작가님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네. 우리 고명환 작가님은 고명환 작가님의 영역이 있는 거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게다가 상품까지 아니 제가 그래서 연말에 제가 네. 네, 요거 연말까지는 계속 들고 다니려고. 같이 묻어 다니려고. 올해 작가상. 네. 진짜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사실 개그맨에서 이제 작가로 완전히 좀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을 계기로 그래도 작가로서의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책 읽고 글 쓰고 했던 게 너무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그 개그맨으로 상도 받으셨었잖아요. 개그맨으로도 3번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기분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요? 달라요? 그때랑 제 주변 분들이 뭐 어머니라든가 제 아내라든가 너무 그때보다 너무 지금 한 10배는 더 좋아해 주시니까. 배는 좀. 네, 그래서 본인은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도 저도 인정받았잖아요. 어쩌면 제 인생에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이 이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이 상을 계기로 제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몇십 년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정표가 되고 등대가 돼주는 상을 받게 돼서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이런 게 저는 지금 막 20대의 마음이에요. 이 상을 받고 열정과 자극이 되는 네네네. 아니 근데 이 올해 작가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만큼 인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책도 많이 팔리셨겠어요? 그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한 10만 부. 3개월 만에 10만 부요? 네네. 요즘 출판 시장 어려운데 예, 그만큼 예. 팔렸으면 더욱이 요즘은 다 한강 작가 책만 사시잖아요. 네, 그러게. 그 와중에 그만큼 파셨으면 맞습니다. 네. 성공하셨네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계산하고 계세요? 저 인세 계산하고 있었어요. 인세는 한 10%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우, 정확하게 예, 10%. 네. 그 우리 배우자이신 임지은 배우께서는 뭐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작가로서 진짜 해도 되겠다. 어쩌면 전업 작가로 예.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완전히 믿어주고 이번 겨울에도 빨리 그 통영 욕지도로 글 쓰러 가라. 뒷바라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군요. 네. 워낙 욕지도에서 글 쓰신다는 건 팬들은 다 아는 네, 네, 사실이잖아요. 이게 섬에 들어가면 글이 써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요식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 있다는 걸 알면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섬으로 가면 못 온다는 걸 아니까 아예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제가 서울에 있어서 글 쓰다가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가게에 한번 갔다가 오면 다시 또 시작해서 깊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섬에 가면 어제 깊어지고 또 오늘 다시 깊어지고 그래서 제가 글 쓰시는 분들이 왜 좀 이렇게 소위 어디에 유배되듯이 가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자연과 벗삼아 있는 환경에 계시다 보면 그것도, 예. 들려오는 파도 소리, 맞습니다. 바람 네. 소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예. 영감을 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영감이 엄청 그러니까 독서가 좀 바탕이 되고 그런 자연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자연 볼 때랑 책을 좀 읽고 자연 볼 때랑 우리가 뭐 영감이 땅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뭐 나뭇잎에서 뭐 돌 모양에서 그런 게 독서가 바탕이 되면 진짜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가 빵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네. 뭐 자, 고명환 씨 직업은 무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게 궁금하다. 저는 원래 어디 가면 요즘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 지금은 N잡로. 이제 작가 강사 고명환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합니다. 제일 앞에 작가가 붙었고. 네. 사실 현장에서 개그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개그맨 출신이 네. 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였거든요. 꿈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꿈은 저는 연예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연극영화과 갔었는데 제가 요즘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무대고 그렇지. 여기도 내가 서서 주인공이고 어쩌면 내가 어릴 때 막연하게 무대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모습이 이 모습일 수 있겠다. 제가 내 꿈을
이 강사 작가로 이룬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그러면 네. 무대에서 개그할 때랑 강의할 때랑 느낌이 다를까? 그게 완전 달라요. 제가 이제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연예인으로 단독 주인공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인공 해본 적이 있는데 문천식이랑 같이 항상 해봤어요. 듀엣으로. 그렇죠. 근데 강연은 오로지 저만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 항상 그 강연 저를 부르신 분들이 뭐 PPT 자료 같은 거 없습니까? 네네. 전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 바라봐 스타일이에요. 야. 근데 정말로 더 요즘 멋있다. 평생 공부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고명한 작가님을 모시려는 오. 이 빗발치는 네. 문의 전화가 강연 굉장히 많이 하시죠. 요즘 네. 그래서 올해 중에 이제 언제 작가분이랑 인터뷰하다가 혹시 몇 월에 가장 많이 하셨냐고 물어보셔갖고 제가 한번 세봤더니 9월에 40군데. 야, 하루에 한 번 이상 40군데요?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하는 날 3군데.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책이 베스트셀러고 그 책 때문에 사실 그 올해 작가상도 받으셨잖아요. 네네. 사실 요즘 사실 책 읽기가 쉽지 않은 스마트폰 때문에 쉽지 네네네. 않은 시대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정말 좋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고전을 해석할 깜냥은 저도 아직 안 되고요. 제가 이제 고전을 읽고 저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하고 제 삶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어쩌면 검증을 좀 한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는 것 내 같아요. 나름대로의 실천법이라고 해야 될까? 예, 예, 그걸 예. 안내한 거군요. 저는 전작을 읽었어요. 나는 어떻게 삶의 삶의 답을 답을 찾는가. 찾는가. 근데 당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그 얘기를 검증해 줄 만한 책 속에 명문장을 하나 딱 박아놔요. 그러니까 그 말에 신뢰가 쫙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인기 강사까지 또 되시는 거구나. 그래. 오. 이게 사실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맞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명환 씨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가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이 사람의 인생을 파헤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첫 질문. 네. 어린 시절부터 책벌레? 아니요, 책 벌레는 아니었고 네. 그렇다고 아예 그 손을 놓은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집에 저는 경북 상주가 고향인데 네. 시골에 그 특히 저 어릴 때는 뭐 세계 문학전집 이런 거가 왜 엄마의 친구가 다 맞아요, 또 맞아요. 하시고 뭐 나중에 돈 생기면 줘 이러면서 왜 네. 늘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죠. 그러면 저는 늘 글을 읽진 않았어요. 근데 자주 이렇게 만지고 펼쳐보고 제목도 보고. 저도 근데 그랬는데. 근데 그랬던 게 저는 언젠가 제가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읽게 됐을 때 그래도 초기 진입하는 데에 좀 어색함, 어려움이 없었어요. 잠깐 귀에 들어오는 문장 교통사고 후에 본격적으로 읽게 됐다. 그렇죠. 네, 그때 본격적으로 읽었고 네, 그전에는 그냥 그리고 방송국 1층에 주로 서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주로 출근할 때 그냥 한 바퀴 두르고 지나가는 정도? 저도 그렇게는 하는데. 사실 책 냄새가 좋아서 서점을 찾으시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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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그 맞아요. 책에 둘러싸인 그 분위기가 네. 좋아서 네, 네, 네. 찾으시는 저도 그렇게 분들. 하고 도서관도 가고. 냄새 좋아. 그래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아니 그렇게 해서 내드리면. 지금 한 몇 권 정도 책을 읽으셨어요? 저는 집에 지금 한 4,000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와, 가지고 있어요. 집에 있는 도서관이네요. 책이. 그러니까 한 3,000권 정도는 제가 읽었습니다. 와.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을 읽게 됐다는 사고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기사에서 네네. 맞아요. 2005년에 사고였다고. 우리 KBS 해신이라는 드라마. 맞아요, 알죠. 최수정 해신. 형님. 알죠. 제가 그때 송일국 씨의 그 오른팔. 근데 50부작이었는데 20부 정도 찍고 올라오다가 서양고속도로에서 전 자고 있었는데 제 매니저가 졸음은 졸음. 근데 그때 어떡해. 190km로 달려갔어요. 아이고야. 그때는 배우들이 우리가 충남에서도 촬영하고 완도에서도 촬영하고 정말 그때 우리가 왜냐면 나 하나 늦으면 거의 모든 스텝이 백몇십 명이 기다리니까. 기다려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습관처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다녔는데 시간을 맞출 수밖에 네네. 없는. 그래서 제 매니저가 졸음 잠깐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앞에 그 대형 트럭이 그래서 이제 받게 돼서 하여튼 중간에 뭐 목포 어디에 병원에 들렀었다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이미 이분은 거의 찾을 사망하실. 수가 없다. 어머. 그래서 이제 서울에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서울에 이제 큰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뭐 증상 얘기하시기 전에 마음이 더 급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고 뭐 이제 그래서 제가 정신이 말짱하다 그랬더니 빨리 유언 일단 유언부터 하고 정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뭐 뇌출혈도 있고 여기도 막 뭐 수백 군데 부서지고 뭐 많은 눈도 한쪽 마비되고 했는데 이제 심장에 그 대형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저도 안전벨트 메고 있었는데 꽝 부딪히면서 소위 그 심장 안에 그 핏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할 조치는 다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를 그 집도하신 분이 그 굉장히 그 나이 드신 경험 많은. 경험 많으신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의대를 나오신 그러니까 저 핏덩어리보다 작은 분들도 거의 다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게 탁 뿜어져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심장이 터진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생각이 상황이네요. 의식이 0.01초 만에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유언부터 하고. 의식 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실 때는 과거에 이제 다른 환자들이 비교해봤을 때 너무 이게 크니까 1초 후에 제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시니까 아이고야. 일단 유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네네네. 그렇게 하신 거고 어쨌든 어떤 이유든 졸음운전, 과속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예.